안녕하십니까. TNC 중등부 부원장 김태우입니다. 직접 모시고 입학 설명회를 했으면 좋았으나 부모님들께서 시간 맞추시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저희 간단한 입학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보시고 필요하신 상담이 더 있으시다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안내해 드릴 테니 그때 신청을 해주셔서 직접 방문해 주시면 짧게나마 한 분 한 분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NC 중등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점수는 왜 올라가기 어려운가요? 자, 저희 부모님들도 수학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80% 이상 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 잘못된 학습의 흐름입니다. 자, 개념 없이 그냥 교재 풀이에만 연연해서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그냥 동작처럼 배우기 때문에 그런 발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손을 쥐었다 폈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수학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개념 없는 교재 풀이를 통하고 그 다음 개념 없는 교재 풀이를 한 후에 오답을 위한 오답 노트이죠. 자, 과제 검사를 하겠다, 선생님께서 오답 노트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오답 노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오답을 위한 오답 노트만 했었지 본인만의 사고를 확장하거나 그 사고를 연장해서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고 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빠진 복습들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의미 없는 또 주먹을 쳤다 폈다 하는 이런 단순한 잼 같은 것들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TNC 수학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NC 수학은 첫 번째 모르면 알 때까지, 자,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게 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이 노력만 하고 학원에서 이끌어주는 대로만 잘 따라온다면 모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것,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바로 저희는 알면 말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내 사고를 정립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념을 적용하여서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 과정에 이루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TNC 수학은 4가지 과정으로 러닝 메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노트입니다. 개념 노트는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개념 노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친구들이 썼던 개념 노트이고요. 친구들은 이렇게 개념 노트를 쓰면서 개념들을 써봅니다. 자, 그냥 외워와. 그럼 친구들 잘 안 외워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합니까? 영어 단어도 여러 번 쓰면서 저희 때는 백페이지 같은 것도 하면서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개념들을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쓰면 괜찮나요? 아니요. 한 번 써도 외울 만한 친구 같았으면 엄청난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됩니다. 최소한 3번. 그래서 일단 3번 정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친구들에게 또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이 개념들이 그 단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럼 친구들이 대답을 잘했다. 그럼 잘했다 라고 하고 칭찬을 받게 되고 못하게 되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5번이 보이죠. 하지만 25번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종종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개념들을 다 외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여서 저희는 개념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 노트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개념 노트를 쓰고 나면 저희는 2번째 스텝 2는 프리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노트는 서술형 대비를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책에다가 끄적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풀이 과정을 쓰고 그에 대한 답들을 적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대비하게 되고 첫 번째 오답 노트 또한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한 장에 걸쳐서 푼 문제가 총 8문제가 되겠죠. 이 친구가 틀린 문항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날 절반 정도를 틀려오게 된 거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오른쪽은 원래는 비어있어 숙제할 때는 좌측면만 사용해서 과제를 해보게 됩니다. 이 우측면에다가는 이 친구들에게 와서 틀린 문제들, 이 문항에 대한 몰랐거나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오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오답을 해서 그날 오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모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벌써 이런 어려운 그림만 봐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프리노트만 통해서도 벌써 2번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의 학습도 충분한가? 아닙니다. 스텝 3입니다. 오답 노트, 2차 오답 노트를 시작합니다. 교재가 끝나거나 단원이 끝났을 경우에 이렇게 틀렸던 문제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또 좌측과 우측에 이 친구는 또 8문제를 풀어 모았네요. 물론 풀고 오답을 했던 거예요. 오답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벌써 오답의 퍼센테이지 또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풀어가지고는 학생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본인의 것으로 얻어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옆에 오답, 첫 번째 오답, 그 다음에 오답 노트로 또다시 오답, 그 다음에 그 오답이 오답이어서 오답 세 번째.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문제를 4번을 풀었습니다. 그럼 4번을 풀면 이 문제들은 다 습득이 되나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20번, 30번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끝났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복습을 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이걸 다시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라고 합니다. 물론 잘 안 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답노트를 이렇게 시행하고요. 그래서 4번째는 저희는 오답노트까지 끝났을 때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난이도는 센수학의 B3 정도 그리고 C 스텝들을 모아놔서 풀이들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RPM 교재는 RPM 교재에서도 편의상 센수학으로 알려드렸고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만 아니면 쉽더라도 친구들이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잘 기억을 못해서 틀리는 문제들만 모아서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지옥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점수들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보통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 평균이 80 정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저희는 40점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습을 할 때는 친구들이 잘 못하기도 해요. 자, 이 친구 그래도 제법 잘하는 친구예요. 80점을 맞았고 90점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 수학 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공통수학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센수학 2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 근데 왜 같은 친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을 배웠냐고 한다면 본인의 학년에 맞춰서 문제를 한 번 더 풀립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과 현행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그 배우고 있는 내용도 하고 있지만 선행과 아니면 그 자신의 학년의 내용까지 복습까지 병행해 가면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 테스트를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께 자 밴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새로 올라오는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여기 이렇게 이름이 적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밴드를 만들고 어머님들에게 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11월 달의 진도 계획표입니다. 라고 해서 11월 달에는 3학년 2학기야 A급 1-1 왜 내신 대비 때문에 A급 1-1의 기말고사 범위를 풀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A급을 푸는 건 아니고요. 이때 조금 약간 느린 친구들은 센수학을 한 번 더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이나 학생들의 학습 정도나 습득 정도에 따라서 교재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끝나면 12월 중순에 내신 대비가 끝납니다. 12월 중순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2주 동안 이제 고등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안내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지금 내신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1학년 2학기 센수학으로 시험을 보았고요. 평균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68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 75점을 맞았죠. 그죠? 이 친구 보통 100점 맞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70점대, 60점대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못 풀만한 문제들만 모아서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어머님들께 점수로 만족감을 드리려고 저희는 테스트를 보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이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모자란지 찾아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요. 저희가 선물이라고 하는 프린트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과정을 복습할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과정을 거치고 저희의 내신 대비를 이제 하게 되겠죠. 저희 내신 대비는 첫 번째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일단 4개구 정도의 10년 이상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라고 분석을 한 후에 그에 대한 문제들을 뽑아서 내신 대비 교재, 자체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실중학교의 교과서 지금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 신사고 출판사의 교재를 쓰고 있고요. 이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미래엔 출판사로 바뀌어서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내신 대비 교재를 또 준비해서 교과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중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으로 만들어둔 문제로 전국 모의고사를
있는데요. 그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를 변형해서 한 문제 정도씩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3년치 정도의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이 3년치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시험을 3년에 10번 정도 봅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중에 한 번이니까 고작 한 3문제, 4문제 정도씩이에요. 그래서 10년치를 모아봐야 겨우 30문제인데 4점짜리를 냅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준비해서 대비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단원별로 어떠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가 일단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거 20%, 정다각형 내외각 10%,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관계,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은 비중을 두고 교재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 교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 때는 컬러지만 친구들에게는 흑백으로 나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 대비 교재를 가지고 저희는 내신 대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모의고사들을 저희는 내신 기간 동안 매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는 평소에 보게 되고요. 내신 기간 동안은 매일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주간 테스트를 첫 번째 시험 84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옳고 그른 것 외에는 옳고 그른 것을 고르시오 외에는 또 저희는 객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고등학생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고등학교에 100점 만점 중에 40점, 최하 40점 정도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60점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최대 80점까지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80점의 서술형 시험을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게 만약에 10점짜리 문제였다고 한다면 정답은 2점, 풀이과정이 8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이과정을 적지 못한다면 벌써 8점은 날라가고 몇만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2점. 그럼 8점짜리 5개만 틀려도 벌써 40점이 감점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서술형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모의고사를 봤던 겁니다. 자, 일단 1차 시험은 92점부터 패스입니다. 25문항이고 한 문제에 4점씩 해서 2문제까지 틀리면 처음 보는 것 치고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해서 이 친구는 2차와 3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 친구를 봐주시면 8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같은 시험지로 2차 시험을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본 2차 시험은 한 문제 틀리는 것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이 친구는 96점에서 패스이기 때문에 3차 시험을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2차 시험을 간단하게 96점을 다 패스를 했어요. 근데 이 3명의 친구는 왜 점수가 없냐? 조금 느립니다. 이 친구들은 문제를 풀고 와서 과제에 오답하는 시간과 시험을 그날 본 시험에 오답을 하는 시간만 해도 꽤 오래 걸려서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원을 가지 않는 날 와서 이 모의고사들을 보기로 이번 주에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마저도 2차 그리고 아마 3차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를 많이 좀 빡빡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빡빡하게 공치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마다 이거 B라는 학생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인데 이 친구 보시면 본인의 점수가 빨간색입니다. 본인의 점수가 항상 평균보다 어떻게 되어져 있죠? 위에 있습니다. 이런 친구 상당히 잘하는 친구. 저희 학원이 그래도 공부를 꽤 시키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동네 조그만 학원 아니면 대형 학원에서도 상위반 친구들이 많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이만큼의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건 이 친구는 거의 모든 3학년 내내 거의 100점, 90점에서 100점만 맞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평균과 함께 올라가다가 마지막이라도 이 점수보다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90점에서 100점 정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항상 평균보다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막바지 이르러서 시험이 다가오면서 평균보다 높게 나갔죠. 이 친구도 처음에는 60점, 70점에서 시작을 여기 보시면 점수 보이시죠? 40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85점 정도까지 맞았다.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도 90점 이상을 맞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도 96점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학생 D 학생이에요. 본인의 점수가 항상 낮죠. 이 친구도 사실 실제 시험도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80점대 정도? 저희는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맞아오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한 70점 정도
정말 그게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점수들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들을 받고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맞춰서 내신 적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되겠죠. 부등식에서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해가 2개 이상인데 1차 부등식 자연수의 해가 2개 더 많은 똑같죠. 자,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순환수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순환수수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똑같죠. 다음 하나 보시면 단위는 분모를 잘못 보았고 구기는 분자를 잘못 보았다. 근데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희도는 분모를 잘못 보았고 유리미는 분자를 잘못 보았어요. 자, 이런 게 어때요? 정말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도관계 부동으로 나타내어라, 부동으로 나타내어라. 그 다음에 이게 이번 중간고사였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저희가 이거 내신 대비 교재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은 점C를 중심으로 하여 20도 회전했다. 즉 둘은 합동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둘은 합동이고 몇 도만큼 회전했어요? 20도만큼 회전했다까지 정확하게 적중. 단 요 각도가 35도였고요. 저희는 40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대부분 쉽게 풀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이것도 틀려온 친구들이 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답을 맞췄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닌 게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이번 시험에서도 정삼각형 하나, 2개의 정삼각형이 있고요. 시험에 실제 출제된 것도 정삼각형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 45도, 여기에 각도 70도. 자,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적중률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9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건방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입니다. 자, 100점 맞은 친구들이 3학년의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의 시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9명이 100점을 맞았고요. 자, 90점 이상인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90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자, 1학년과 2학년만 합쳐놓은 점수입니다. 그러면 9명과 8명이면 17명 정도면 별로 안 많은 숫자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저희 1학년, 2학년이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중에 17명이 90점 이상. 어떻습니까?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못 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도 80점 후반, 80점 초반, 그리고 뭐 한두 명 친구 정도만 70점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60점 정도가 한 명이고요. 그 외에는 모든 학생들이 평균을 낸다면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학원 평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잘해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1학년들에게 얘기해준다. 나도 잘 못했었어. 너도 잘 못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하게 되더라 라면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어리지만 그렇게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할 거고요. 열심히 해왔고요. 아이들도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TNC 수학 중등 부원장 김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